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가요, 그 추미애 탄핵 소추 오늘 법안 다 만들어가지고 오늘 제출했고, 그리고 또 주호영 대표 이렇게 말을 하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묵인하고 두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문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된다.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문 대통령이 묵인하고 두둔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주 대표께서. 그런데 해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 그 말도 맞죠. 근데 지금 묵인하고 두둔하는데 해임하겠습니까? 해임 않죠. 그래도 새로운 사실은 오늘 윤석열 총장께서 사퇴는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조선일보에 의하면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일단은 뭐 이따 언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따 결과가 나오겠죠.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보가 하나 나왔어. 속보. 야, 세상에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발탁이 됐네요, 오늘. 아니 참 그분 참,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국정원 장관 박지원, 국가안보실장 서훈, 통일부 장관 이인영. 뭐 어제 제가 했었는데 뭐 예측한 대로 이인영 의원이 됐네. 통일부 장관. 참 완전히 친북 쪽에서 다 지금 이제 맞추는 거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친북 성향이 많이 갖고 있죠. 예. 이 나라가 좀 복잡해지는데. 자, 청와대가 오늘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됐고,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오고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들어가고,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게 오늘 청와대 발표예요. 국내 대표적인 북한 통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대북 대화 드라이브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어떻게 계속 그렇게 북한에 공을 들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글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해서 남북관계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1980년 국가안전계획부 국정원 전신에 입사해 28년 3개월 동안 대북 정보 부문에서 활동을 해왔었다. 1997년부터 2년간 경수로 건설을 위해 북한에 상주했고,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대한민국의 고유 인사를 모두 수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국가 안보 라인으로 들어왔네. 어차피 뭐 그쪽에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또 삽입하고,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2008년부터 이화여대 초빙 교수로 재직을 했었죠. 서훈 국정원장 후임으로 차기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올해 나이가 80 다 돼 가시잖아요. 78세인가?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내정이 됐네. 이분은 국민의당이 있을 때도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었었고 민생당 다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신경 안 썼어요. 정부에 간부직 하나 맡으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냥 이 정부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다 해준 거야. 당은 틀려도. 그 목포 시민들이 국회의원 그렇게 당선을 시켰는데 목포시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낙선하니까 이렇게 바로 배를 바꿔서 탑니다. 박지원 전 의원. 자, 박지원 의원은요,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미국 LA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에 1970년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됐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모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박지원 씨가. 그리고 14대,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또 문화부 장관, 또 비서실장, 거의 완전히 노른자에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나왔으면 국민의당에서 뿌리를 박든가 아니면 민생당을 만들었어.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잖아. 이것이 정치 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항상 정치 구단, 나는 꿰뚫어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그러는 분이 갑자기 국정원장으로 딱 임명하니까 감사합니다, 각하, 이러고 가버리네. 철새 정치란 말이 참 여기서 나오는 말이네요. 아이고. 그리고 오늘 통합당도 어떻게 이제 잘 추스려가지고 한번 윤석열 총장한테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 수행을 하고 또 북한에 갔었죠. 이렇게 참 대단하고, 그때 아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그때는 북한에 못 갔죠. 이인영 씨는. 어쨌든 지금 참 방송을 해도 집권 여당, 정부, 청와대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내정을 시켜서 참 거의 대한민국은 이북 정념, 우리나라 땅을 정념한 괴뢰도당한테 아주 정성을 들이는데 엄청 정성을 들여. 문 대통령 5년 동안 북한에 정성 들이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인영 의원은 얼마 전에 원내대표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1987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을 결성했어요. 그리고 초대 의장을 맡은 이른바 586 세대의 대표적이죠. 대표격이야. 대표격.
그때 뭐 참 대단했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하면서 집권당 소속되면서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 되셨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협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저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선이었었죠. 원내대표 할 때 협치했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뭐 신문 지면에는 뭐 협상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아닌데요. 네. 그리고 대화가 꽉 막힌 남북 간 협상을 재개하는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저 아이들이 협상 안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협상이 되겠어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안보리는 이렇게 다 인사들을 단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박지원 의원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정치권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판단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참.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이 사표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검 검사들 지금 화 엄청 났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절대 사퇴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검사장들이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윤석열 총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고 또 미통당에서 추미애 탄핵 소추를 냈으니까 뭐 통과는 뭐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 힘을 조금은 미워도 다시 한번 남진 노래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노래처럼 미통당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든 추미애 장관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또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 대검 검사들 긴급히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이다. 아까 요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선일보로 세세하게 들여다봤더니 아주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검언유착 문제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넘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벼랑 끝에 몰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검사장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사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총장님이 계셔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거예요. 검사장들께서. 그리고 이게요, 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중립적인 인물로 특임검사,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임명해서 파국을 피하자? 이런
물밑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하지만 추 장관이 2차 지휘권 발동을 강행함으로써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끝났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집권당인 여당이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은 아직 이르다, 이런 소리를 막 해댔잖아요. 지금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정치를 잘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만 이제 그 최순실이라는 그 암적인 존재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국고를 다 비워버립니까? 지금 35조 원이라는 돈도요, 이제 타낼 거예요. 그걸 가지고 2년 안 남은 대선을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선심 쓰듯이 팍팍팍 다 쓸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 국민은 그 꼬임에 그 꼼수에 넘어갈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리얼리터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도 어떻게 사람들은 그게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마저 49%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대로 내려왔어. 40대로 여론조사가. 조금 더 있으면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두 번째 지휘권 행사를 남아 있어도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던진 것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노골적으로 자진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검찰에서. 그런데 어림 반프로치 없다. 검사장들이 우리 총장님은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또 식물총장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도 총장께서 같이 싸우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부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님이 이제 3시간, 4시간 안에 입장을 밝히실 건데,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수사 자문단에 관련해서 추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반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휘권 발동 거는 거지. 그거 해체해라. 그리고 모든 수사권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한테 넘겨라. 이거는 위법 맞대요. 지금 변호인들도 또 법조인들도 이 행위는 추미애 장관이 법을 위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윤 총장 주변에서는 김종빈 그리고 윤석열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종빈 총장은 전에 했던 총장이잖아요. 2005년 당시 청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고 사표를 던진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완전히 다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이번 지휘권 행사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사장들도 말하고, 오늘 그러니까 윤 총장님께서 어제와는 달리 오늘 강인하게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이것이 바로 윤 총장님의 뚝심이죠. 이거 어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하면서 김종민 전
부장검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우 정말 이거를 방송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솔직히 잘하셨습니다. 그 김종민 전 부장검사도 뭐 화가 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검찰 내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총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뚝심 있게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전국 검사장 회의 끝난 다음에 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뭐 논평을 뭐 내시든지 국민한테 분명히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검은 오늘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그 어젠가 말씀을 하신 거야 총장님이.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오늘 상황 때문에 물리적으로 열기 어려운 것이다. 뭐냐? 오늘 총장님이 10시부터 강행군을 하고 있잖아. 강행군. 검사장들 만나러 다니고 또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시간이 빡빡하니까 그냥 안 여는 거다. 그러니까 연기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검 관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언론이나 또는 뭐 모든 기자들 분들도 이렇게 기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를 안 주시잖아. 총장님이. 그러니까 조금 깜깜이었었다. 네. 이제 오늘 뭐 오면 다 밝혀지겠죠. 그리고 중단도 보려도 아니다. 뭐가? 전문 수사자 자문회의. 추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수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기사가 나왔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윤 총장은 오늘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열고 여론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립적인 특임검사 임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따가 이제 발표를 하시겠죠. 대검 검사 다수 위법 그리고 부당하고 이것은 아니다. 비판이 거세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님이 대한민국 모든 지검장을 다 만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과는 전국 지검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지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추미애 장관 지금 머리 엄청 아플 거야. 그리고 추미애 장관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곧 국민이 일깨워 주겠죠. 그리고 미통당이 탄핵 소추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는데 워낙 더불어민주당 그쪽 패거리들이 힘이 세서 통과는 어쨌든 뭐 미지수지만 일을 하고 있다. 통합당이. 그리고 그 대검 간부들은 추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합니다. 포문을 먼저 연 곳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의에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의원회는 오늘 오전에 그 대검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긴급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이. 이 사람들은 뭐 추미애 장관 쪽인가요? 그리고
1시간 뒤인 11시 50분 추 장관은 A4용지 3장으로 din 수사 지휘 문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 내용을 외부에 그대로 공개하라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보니까 법무검찰 개혁위가 이렇게 참나 소집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 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보류나 중단된 게 아니다. 진행형이다. 다만 오늘 총장님이 워낙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검찰 개혁에서는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을 해. 윤 총장이 오늘 주재한 대검 부장 국장 회의에서 모 부장은 발언 도중에 총장이 중립적으로 못한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이런 얘기도 했네. 이 발언은 총장이 이번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응? 이분이 누구야? 대검 이분이 대검 국장회의에서 모 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네. 뭐 요 뒤에 보자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에 대해 윤 총장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그런 지적에 대해 지휘 방식 중 하나를 택했을 뿐이고 총장이 지휘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총장이 지휘하는 게 맞지. 총장이 지휘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 총장 없이 대검 기획관, 선임연구관 그리고 3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참석자의 80 내지는 90%가 추 장관 지휘권 발동 내용이 위법 그리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오늘 80에서 90% 검사들이 그리고 대검 기획관, 선임연구관 모든 분들이 다 검사잖아요. 예. 자,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총장법 12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사장 이하 검사들은 윤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분이 추미애 장관이 검언 유착 하나 가지고 채널 A 기자 그리고 저 제보자 X 그 G씨의 G씨가 연출하고 계획하고 한 것을 가짜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MBC 방송 그리고 또 지금 여의도 들어간 최강욱, 황희석 움직이는 헌법기관 이 모두가 그 G씨한테 홀려가지고 그 가짜에 속아서 이 지경까지 오는 게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고 움직이는 헌법기관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뭐 이번에 여기 나오네요. 뭐 지난 17일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검토한 대검 형사부 과장 2명과 연구관 3명 전원은 구속은 차지하고 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불투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서 필요한 극히
일부 내용만 발췌해 혐의 구성의 근거로 내세운 데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악마의 편집. 누가 이런 일을 했죠? MBC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날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저번에도 내가 한 말씀 드렸어요. 온라인망 2플러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지휘를 했어야 한다. 지휘를 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 안 했다. 그래 가만 놔뒀다. 그냥 방치해뒀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다. 내가 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박철환 부산고검 검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장관의 지휘가 이렇게 상세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게 낫다. 겸해라 차라리. 그럼 이 말은 나쁘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총장님 계신데. 그런 얘기거든. 이렇게 시간이 잠깐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저도 기다려집니다. 뭐 어떻게 윤석열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오늘 아주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고 어쨌든 저희들은 또 이 시간을 맞추면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